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군입니다. 네. 예. 제8대 화성시의회 상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역임이 있었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초선인데 미약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영광이었죠. 가장 중책을 좀 맡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잘 모르고 왔었는데 막상 한 2년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보니까는 행정이면 행정, 총괄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이다 보니까 행정과 뭐 입법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의 큰 재정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리고 견제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부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미약했으나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 이러한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좀 들여다보긴 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딱 무엇이다라고 이슈가 크게 될 만한 거는 사실은 확 잡히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게 저희 화성시가 좀 달라진 거는 그 전에 비해서 주민 참여에 관련된 그러한 활동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 참여 제도에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라기보다 주민들하고 함께해서 만든 게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 개정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여러 차례 거치면서 맞춤형 주민 참여 제도를 좀 이렇게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갖다 재정비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좀 잘했던 게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5분이 고루 무슨 사안이 있으면 상임위 전체가 움직여서 간담회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게 한 40여 차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입법이나 또는 뭐 행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행위들만 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그러한 의회를 했던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슈라고 하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기타 이슈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끌어왔던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안이 한 1년여 이상을 그전에도 계속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던 것을 한 1년여 이상의 기간을 더 들여서 수원시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협의하고 시의회에서도 중간에서 중재 역할로 발벗고 좀 나서고 이러면서 그 의안이 경계조정안이 잘 매듭 지어진 사안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서 선도계획 수립을 해서 한 8, 9군데에 선도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선도지역이 지정이 된 곳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뜨면 공모사업에 제출을 해서 당선이 돼야지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수반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도 2년차 됐으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정된 곳은 공모에서 당선된 곳은 황계동 황계일통 하나밖에 없고 작년에 추진을 했던 병점과 송산권역이 있었는데 공모에서 잘 안 되면서 이번에 재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협의체가 꾸려지고 민주적인 협의체가 꾸려지고 주민의 참여가 결국 조직 사업으로 되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인식하고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단순하게 동네를 물리적인 기반 시설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과정들을 중간 과정 안에서 기초 과정은
주민들이 공동체로 뭉치는 것에 집중하는 주민 조직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 외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것에 기반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들도 도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면 여러 부서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문화도 가고 토목도 가고 건축도 가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는 현실적으로 건축, 토목 중심의 이러한 공무원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 주민 조직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타 부서하고 협업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도시재생과가 신설과로서 역량으로 아직 준비 태세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더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도시공사 내에 있다 보니까 공사 내 운영 지침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행정체계가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지 못하고 자율성에 기반하지 못하고 그 자체의 또 규정에 또 얽매이게 되는 이러한 좀 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하는 구조체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같이 협업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 진척이 잘 안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이제 원인은 진단했으니 해결만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가용 예산들은 전용을 해서 지금 현재 화성시의 재정을 많이 이렇게 함께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재난지원 기금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추경 편성까지 하면서 긴급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작게 녹아들게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부터 취약계층 지원 뭐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없던 예산들을 많이 가용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상반기에 꼭 지출해야 되는 내용들 외에 지출을 못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전용은 필요한 요소를 다시 전용해서 쓰는 거는 동의하고요. 대신에 행사는 못하더라도 원래 행사가 뭐 이벤트 회사 중심의 행사였으면 당연히 전용을 해도 되는데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뭐 창작을 하게 되는 과정들 또는 그 진행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들에 투여되는 예산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요소들은 집행하고 불용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뭐 다들 똑같이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이구동성으로 말씀 주시는 게 어느 지역을 가도 소외되어 있다,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약간은 좀 다른 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인구 유입이 뭐 2달에 10,000명씩 이렇게 저희 회기 때마다 매번 보고할 때마다 10,000명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전국 최고의 성장 인구 성장 도시라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더 많은 거죠. 그만큼 행정력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 급격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다른데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저희가 사례를 만들면서 대응해 나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실해 보이는 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개발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개발을 굉장히 많이 대명사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난개발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이제 삶의 질에 기반한 도시가 좀 안정적인 도시로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공존하니까 성장과 안정은 좀 뒤로 된 채 삶의 질은 좀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 공존하니까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의 비전 계획 외에도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짧게나마 좀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을 뵈면서 이렇게 들은 생각인데요. 읍면동 단위를 세분화해서 읍면동의 계획들이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동단위 계획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내에서의 중장기 이러한 계획이라고 보고 그 안에 마을 계획 단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계획 단위가 수립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것의 목적은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삶의 질을 고민하자.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고민의 내용 지점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게끔 해서 지금 난개발로 좀 이렇게 우리 지역의 특징은 특히나 서부권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봉담권역 그리고 화산동권역까지만 해도 기배 화산권역까지만 해도 공장 난개발 지역이거든요. 우리 주거 삶의 공간 바로 옆에 제조장이 들어오면서 공장이 아닌 제조장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 너무 파란색으로 많이 이상한 구조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단위는 결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건강한 마을 계획으로 마을 계획이 결국 도시의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으로 같이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게 처음에는 되게 단합도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5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 친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안에 있어서 냉철한 협의 체계나 논리적인 이해 충돌이 생기더라도 합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요소들이 자꾸 약해져 가요. 그래서 초기하고는 좀 다르게 100% 좀 이렇게 협의하는 체계가 처음에는 많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견이 좀 갈리고 결국은 뭐 이렇게 표결로 가거나 이런 일들도 약간씩 벌어지고 있어서 그 지점이 가장 안타깝죠. 예. 공통된 사안으로 서로 이해하고 반복씩 양보하고 또는 어떤 때는 같이 이렇게 동의하고 하는 구조들을 완벽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노력은 했는데 점점 좀 안타까움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업을 예를 들면은 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나 버스 공영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그래도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그래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하면서 찾았던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여느 때보다도 활발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잠깐 위축돼 있고 처음에 시작 지점에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고요. 1년을 조금 넘게 주민 참여가 활발한 화성시로 진일보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할 수 없으니 주민들이 모여야 참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이 위기 잘만 건강하게 이겨내시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모범 사례로 보고 있듯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화성시가 굉장히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신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웃는 얼굴로 지역의 활동의 장에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